오늘의 닥치고 성장주.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무너지고 반도체 섹터가 흔들리던 그 살벌한 급락장, 다들 기억하시죠? 계좌 보기가 무서워서 주식창 꺼두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피바람이 불던 난리통에 홀로 조용히 폭등한 AI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심지어 이 회사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시장에서 곧 버려질 1달러 46센트짜리 동전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7달러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석 달 만에 무려 5배, 555%가 폭등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회사의 정체입니다.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근본 없는 신생기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전에 세상에 클라우드라는 단어 자체가 유행하기도 전부터 이미 그 장사를 하고 있던 원조 중의 원조입니다. 이름은 렉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종목 코드 RXT입니다. 오늘 이 미친 폭등의 진실을 장부 뒤에 숨겨진 3가지 의문으로 낱낱이 까보겠습니다. 첫째, 몰락의 미스터리. 클라우드 시장을 개척한 원조 맛집이 대체 어쩌다 1달러짜리 동전주 신세로 전락했을까요? 둘째, 흑자의 정체. 이 회사 최근 흑자로 돌아섰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 장사에서 번 돈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돈일까요? 셋째, 깡통 장부의 역설. 이 회사 장부를 까보면 자본이 마이너스입니다. 쉽게 말해 가진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는 뜻이죠. 과연 이런 시한폭탄 같은 회사가 AI 시대의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3가지 의문을 풀어내야 이번 폭등이 진짜 위대한 부활인지 아니면 빚더미 위에서 터진 위험한 불꽃놀이인지 답이 나옵니다. 이런 극과 극을 달리는 장부의 비밀을 좋아하신다면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회사가 원래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 알아야 추락의 깊이가 보입니다. 렉스페이스는 1998년 미국 텍사스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남의 컴퓨터 서버를 대신 관리해주는 지금으로 치면 클라우드 장사의 진짜 조상님이었죠. 이 집의 메인 메뉴는 훌륭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서비스였죠. 이들의 슬로건은 무려 광적인 서비스, 즉 페나티컬 서포트였습니다. 새벽 3시에 고객 서버가 터지면 진짜 엔지니어가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가 고쳐줬습니다. 이 지독한 서비스 정신 하나로 렉스페이스는 업계의 전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평화롭던 골목 상권에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치고 들어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공룡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클라우드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시작한 겁니다. 원조 맛집이 아무리 손맛이 좋고 친절해봐야 자본력으로 밀어붙이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결국 렉스페이스는 우리가 직접 클라우드 짓는 건 포기하자, 대신 남의 클라우드 관리나 대신해주자며 자존심을 꺾고 사업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추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제자리를 맴돌았고 몸뚱이에는 과거 인수합병 과정에서 짊어진 30억 달러, 우리 돈 4조 원이 넘는 거대한 빚더미만 남았습니다. 주가는 결국 1달러 46센트까지 곤두박질 쳤고 시장은 사실상 이 원조 맛집에 폐업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망해가던 가게에 구원투수로 새로운 주방장이 등판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아직 저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고품질 분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새로운 CEO 가젠 칸디아가 지휘봉을 잡습니다. 이 사람 이력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전 직장에서 3억 달러짜리 사업을 무려 160억 달러짜리 거대 체인으로 키워낸, 한마디로 몸집 불리기의 달인, 즉 스케일링 기술자입니다. 그가 부임하자마자 내린 진단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부패랑 정면으로 싸우지 마라. 우리는 오마카세를 판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마존이나 MS의 클라우드는 온갖 사내 진미가 다 깔려있는 거대한 셀프 부페입니다. 장비랑 도구는 널려 있는데 요리는 손님이 직접 알아서 해야 하죠. 만약 요리를 잘못 만들어서 배탈이 나도 책임은 전부 손님 몫입니다. 그런데 병원, 은행, 정부기관 같은 깐깐한 손님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환자 정보나 금융 데이터는 법적 규제가 살벌해서 AI 하나 잘못 썼다간 회사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거든요. 이런 손님들에겐 셀프 뷔페가 아니라 주방장이 재료 손질부터 요리, 서빙의 설거지까지 다 책임져주는 오마카세가 필요합니다. 렉스페이스의 승부수가 바로 이겁니다. 위험한 AI 인프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차려주고 사고 나면 우리가 책임질게. 원조 맛집 시절에 그 광적인 서비스 유전자를 AI 시대의 오마카세 전략으로 되살려낸 겁니다. 여기에 기막힌 파트너가 결합합니다. 모두가 엔비디아 칩 구하려고 줄 서 있을 때 렉스페이스는 업계 2등인 AMD와 손을 잡았습니다. 대규모 AI 반도체를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깔기로 확정 계약을 맺어버린 거죠. 1등 프랜차이즈 대신 2등 연합군을 결성해서 규제 산업 전용 AI 식당을 차린 겁니다. 여기에 데이터 분석의 타짜인 팔란티어와도 손잡고 고객사의 AI 시스템을 단 5일 만에 세팅해주는 속도전까지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환호한 게 바로 이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죽어가던 동전주가 AI 오마카세로 대박을 터뜨릴 거란 기대감에 석 달 만에 5배라는 미친 폭등이 나온 겁니다. 자, 가슴 뛰는 부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그 흥분은 잠시 내려놓고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장부의 민낯을 까보겠습니다. 이 부활, 정말 숫자로도 진짜일까요? 가장 최근 성적표로 보면 매출은 약 6억 7천만 달러로 소폭 성장했고 순이익은 83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7천만 달러 적자에서 마침내 흑자로 판을 뒤집었으니 언론 헤드라인만 보면 눈이 번쩍 뜨이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런데 도입부에서 던진 두 번째 미스터리. 이 눈부신 흑자는 사실 물건 팔고 장사해서 번 돈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죠. 여러분이 은행에 1억 원의 빚이 있는데 은행 사정이 급해지더니 너 지금 당장 7천만 원만 갚으면 나머지 3천만 원은 안 받아도 좋으니 퉁쳐줄게 라고 제안했다고 칩시다. 자, 그럼 내 회계장부에는 어떻게 찍힐까요? 놀랍게도 그 깎아준 3천만 원이 이익으로 찍힙니다. 빚을 싸게 해결했으니 그만큼 벌었다는 회계 논리죠. 렉스페이스가 정확히 이 마법을 부렸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쓰레기 취급받으며 헐값에 거래되던 자신들의 빚 채권을 시장에서 싸게 사들여 없애버렸고 그 과정에서 깎은 빚 5,580만 달러를 이익이라고 장부에 적어넣은 겁니다. 이 빚 한감 이익을 걷어내고 진짜 알맹이만 볼까요? 이 회사가 본업에서 낸 진짜 성적표는 여전히 1,700만 달러대 적자입니다. 즉, 흑자 전환이라는 화려한 네 글자의 주인공은 AI 오마카세 장사가 아니라 빚을 깎아 만든 장부상의 마법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게 다 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영업비용을 1억 달러 가까이 쥐어짰고 실제 체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비싼 빚도 더 늘리지 않고 어떻게든 갚아나가겠다고 선언했고요. 방향은 분명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겉보기만큼 본업이 대박 터져서 흑자가 난 건 아니라는 팩트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미스터리, 이 회사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보겠습니다. 렉스페이스의 장부를 열어보면 숨이 턱 막힙니다. 짊어진 빚은 30억 달러인데 당장 쥐고 있는 현금은 고작 9천만 달러대입니다.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진짜 회사의 자본은 마이너스 12억 달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집값보다 은행 대출이 더 많은 깡통주택과 정확히 똑같은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회사의 모든 건물과 서버를 시장에 다 팔아치워도 빚을 다 못 갚는 상태라는 얘기죠. 자본 잠식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재무 건전성 평가에서 이 회사는 100점 만점에 고작 11점을 받았습니다. 석 달 만에 5배가 폭등한 주식의 뒷모습이 실제로는 이런 시한폭탄 장부인 겁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광기를 부리며 주가를 올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AI 오마카세가 앞으로 돈을 쓸어 담기 시작하면 저 산더미 같은 빚도 다 갚을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이죠. 즉, 지금 주가는 현재의 실적이 아니라
머나먼 미래의 기대를 영혼까지 끌어다 선불로 지불한 가격입니다. 역시 소영주는 월가의 미아들. 이제 감정은 완전히 빼고 이 화려한 불꽃놀이에 찬물 3바가지만 끼얹겠습니다. 첫째, 이자율이라는 시한폭탄입니다. 4조 원의 빚에는 매달 엄청난 이자가 붙습니다. 향후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만기 연장에 실패하는 순간 AI 오마카세가 제대로 자리도 잡기 전에 이자 비용이 회사의 목을 조를 겁니다. 경영진은 앞으로 1년 반 안에 빚 구조를 바꾸겠다고 공언했지만 이건 다짐이지 아직 결과가 아닙니다. 둘째, 본업은 아직 제자리 걸음입니다. 매출 성장률은 고작 2%에 불과하고 장기 추세로 보면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기대를 모으는 AMD와의 대형 계약도 실제 매출 장부에 찍히려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 사이에 아마존이나 MS가 우리도 규제산업 전용 AI 서비스 직접 할래 하고 들어오면 렉스페이스의 설 자리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셋째, 과열의 증거입니다. 단 석 달 만에 5배가 올랐다면 앞으로 나올 웬만한 호재는 주가에 이미 다 선반영됐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주가가 오르자 목표가는 마지못해 올리면서도 투자 등급은 여전히 중립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스토리는 참 좋은데 장부 보니까 아직은 무서워서 못 사겠다는 자세인 겁니다. 이제 최종 정리해보면 렉스페이스는 근본 없는 작주가 아닙니다. 클라우드의 원조이자 광적인 서비스라는 확실한 무기를 가진 회사가 스케일링 장애인 CEO와 AMD 연합군을 등에 업고 AI 오마카세라는 영리한 틈새를 찾아낸 실체 있는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그 몸뚱이에는 4조 원의 빚과 마이너스 자본이라는 깡통 장부가 붙어 있고 흑자 전환의 본질은 장부상 빚을 깎아 만든 착시였으며 주가는 이미 너무 빠르게 튀었습니다. 그래서 실전 투자자인 여러분은 다음 실적 발표 때 딱 이 3가지 진짜 숫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 빚 한강 같은 일회성 마법 빼고 진짜 장사에서 버는 본업의 영업손익이 적자를 탈출해 흑자로 돌아서는가. 둘, AMD와 함께 차린 AI 오마카세가 입소문을 넘어 실제 계약서와 매출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는가. 셋, 4조 원의 빚 총액이 실제로 줄어들며 회사를 짓누르는 이자 부담이 가벼워지는가. 이 3가지 지표가 함께 주어진다면 원조 맛집의 부활은 진짜가 될 것이고 다음 투자 대안을 찾는 시장에서 엄청난 괴물이 될 겁니다. 하지만 본업 적자가 계속되고 빚더미가 그대로라면 이번 555% 폭등은 부활이 아니라 빚잔치 위에서 터진 마지막 불꽃놀이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한 줄 평가는 이 회사의 스토리와 전략은 훌륭하지만 장부는 아직 그 화려한 스토리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식의 가격표에는 실적이 아니라 위험한 기대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렉스페이스는 AI 시대에 화려하게 부활한 원조 맛집일까요?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빚더미 위의 불꽃놀이일까요? 오늘 영상이 그 화려한 폭등 뒤에 숨은 위험한 장부의 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월가가 외면한 화려한 이름 뒤에 숨은 진짜 숫자를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차가운 숫자로 팩트 폭행을 날려주는 월가의 미아들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 빅테크 말고 성장주